여러분, 어르신들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중 몇 개라도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어르신분들 이런 현실에 익숙하실 겁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어 아픈 곳이 있어도 치료를 미루고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조차 삼키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상황 말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그냥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준비한 수십 가지 복지제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모르면 소용없고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지 시스템의 가장 큰 한계였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의 노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30년간 노인정책을 담당했고, 현재는 고령사회정책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유상훈입니다. 복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혜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지부 재직 시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셔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였어요. 정부는 이미 기초연금부터 의료비 지원, 간병비 보조, 통신비 할인, 교통비 지원, 식사 배달 서비스까지 준비해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률만 수십 개인데 일반 시민이 이걸 다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반복됐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더 많은 정보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만났던 박정숙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4세인 박정숙 어르신은 3년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었지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매월 32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총 1,100만 원이나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었어요. 박정숙 어르신은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지내시는데 기초연금만 받아도 생활이 훨씬 나아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이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계기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보건소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이 기초연금 신청을 권유했던 거죠. 처음엔 별거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청 후 한 달 뒤부터 매월 32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이런 게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셨어요. 이런 사례가 박정숙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약 15%가 여전히 신청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략 100만 명 정도가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용기 하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한 번, 전화통화 한 통이 월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간병비, 통신비 할인까지 합치면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실제로 모든 혜택을 다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월 생활비 부담이 60만 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모르셔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 기초연금처럼 치매 관련 지원도 모르고 지나치면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많은 가족들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매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는 병이 아니에요. 예전엔 불가능했던 지원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전국 25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담기관이 아니거든요. 진단부터 치료, 돌봄까지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에요.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치매 초기 진단만 받아도
바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일상생활 능력이 크게 떨어져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억력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무료 기억력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약값의 60%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월 평균 15만 원 정도 나오던 약값이 6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돌봄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연결됩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오거나 가까운 주간보호센터에서 낮 동안 돌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단기시설도 있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직접 알려드려요. 실종 방지를 위한 GPS 단말기도 무료로 지급해요. 손목시계 형태나 신발에 부착하는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길을 잃으시면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작은 징후 하나가 가족의 걱정으로 이어진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6세 한복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한복래 어르신은 평소 요리를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함께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했어요.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담당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바로 국가 지원 등급 신청을 도와줬고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복래 어르신은 주 3회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점차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난 후 한복래 어르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요리를 다시 하시고 손자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요즘은 매일 웃는다는 한복래 어르신의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된 지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거든요.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과 함께 치매 안심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무릎 아파도 참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눈이 침침해도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며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술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미루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수술비 지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어요. 이제는 돈 걱정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전엔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이제는 50만 원이면 됩니다.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 정도면 놀랍지 않나요?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하면 12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처럼 마찬가지로 거의 6분의 1로 줄어든 셈이에요. 이 정도면 용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심장 스텐트 시술비는 더욱 놀라워요. 예전엔 스텐트 하나당 200만 원이 넘었는데 이제는 30만 원 정도면 됩니다. 만약 5개를 넣어야 한다면 1000만 원이 넘던 비용이 150만 원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MRI 검사비도 4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내려갔어요.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거든요.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복지부에서 일할 때 만났던 박현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박현숙 어르신은 무릎 통증으로 2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어요.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300만 원이 넘는 수술비 때문에 계속 미루고 계셨습니다. 박현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하셨어요. 사랑하는 손녀가 할머니 같이 산책해요라고 해도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며 마음 아프게 거절하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점점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한 기색도 보이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뵀을 때 박현숙 어르신은 말씀이 거의 없으셨어요. 표정에서도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데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줄어들자 박현숙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셨어요. 가족들도 이제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며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2주간의 입원 치료와 3개월간의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박현숙 어르신의 무릎 상태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걸음마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계단 오르내리기도 자연스럽게 되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6개월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현숙 어르신이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시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손녀보다 빨리 걷는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박현숙 어르신은 수술비 걱정만 안 했어도 진작 받을 걸 그랬다며 아쉬워하셨어요. 동시에 건강을 되찾은 기쁨과 국가 지원에 대한 감사함도 표현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수술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면 건강한 노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박현숙 어르신처럼 건강을 되찾는 길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술비 지원과 함께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장기요양 등급 제도입니다. 우리 집은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1년 새에 12만 명이나 증가했어요.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청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거동이 불편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정부의 치매 조기 진단 정책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에서 초기 진단을 받으시면 바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나 약간의 거동 불편만 있어도 등급 판정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어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목욕, 식사, 청소 등을 도와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도 가능하죠. 낮 시간에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간병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본인 부담금은 15%만 내시면 돼요. 식사 배달 서비스, 세탁 서비스, 목욕 서비스까지 연결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지원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면 이런 혜택들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복지 서비스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신청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이순옥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이순옥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걱정되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이순옥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자주 멍하니 앉아 계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였지만 담당자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권유했어요. 이순옥 어르신은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내는데 괜찮을까? 라며 망설였지만 결국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5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가장 경미한 등급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 2회 방문 요양 서비스가 시작됐고 요양보호사가 와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이순옥 어르신의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 드시게 됐고 규칙적인 식사도 하시게 됐어요. 요양보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늦춰졌습니다.
이순옥 어르신은 처음엔 남의 도움받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어머니 혼자 계실 때 걱정이 많이 줄었다며 안도하셨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이라도 느끼신다면 부담 없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원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망설이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이순옥 어르신처럼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치매나 거동 불편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거든요.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물론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맞춤 돌봄 전담 창구가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어요. 평가를 거쳐 서비스가 시작되면 생활지원사가 주 1회에서 3회까지 집으로 방문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단순히 집안일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 준비를 함께 하기도 하죠. 필요하면 병원에 동행해드리고 치매 예방 활동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와도 연결해드립니다. 76세 김영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애 어르신은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김영애 어르신은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생활이 계속됐거든요. 점점 말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이웃이 김영애 어르신의 상황을 걱정하여 동주민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안내해드렸어요. 김영애 어르신은 처음엔 남의 신세지기 싫다며 거절했지만 며칠 고민 끝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후 김영애 어르신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생활지원사 이미경 씨가 방문했습니다. 이미경 씨는 김영애 어르신과 함께 점심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몇 주는 김영애 어르신이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미경 씨가 꾸준히 방문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자녀들 자랑까지 하루 종일 할 말이 쌓여 있다는 듯 이야기하시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김영애 어르신이 이미경 씨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거든요. 평소에도 이미경 씨한테 이 이야기 해줘야지 하며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영애 어르신이 스스로 외출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미경 씨가 근처 경로당을 소개해드렸는데 처음엔 나는 거기 안 어울려라고 하시던 분이 직접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김영애 어르신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분 같았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경로당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소풍도 다녀오시고 집 앞 텃밭에 채소도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김영애 어르신은 이미경 씨 덕분에 다시 살맛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작은 관심과 돌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지내시면서도 도움 요청을 주저하세요. 하지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혼자 계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이 서비스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애 어르신처럼 다시 삶의 활력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원이 모두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예전에 단순한 안부 확인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응급관리, 생활안전 확인, 복지정보 안내까지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로 발전했거든요. 대상자 조건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시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소득 수준이나 특별한 자격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요. 동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드려요. 주 1회 전화를 드리고 월 1회는 직접 방문합니다.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 생활 불편 사항,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전남 해남에 사시는 80세 최봉수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봉수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생활관리사 김정숙 씨가 정기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전화 받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김정숙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최봉수 어르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최봉수 어르신이 욕실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전날 밤 넘어지신 후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최봉수 어르신은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만약 발견이 늦었다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봉수 어르신은 회복 후 정기 안부 전화가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끼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가 최봉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통해 응급 상황을 조기 발견하는 경우가 연간 수백 건에 이르거든요. 정부도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혼자 사신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나, 혹시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어요. 최봉수 어르신은 지금도 매주 김정숙 씨의 안부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환한 목소리로 근황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작은 관심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간단한 절차로 큰 안심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혼자 지내시면서 가끔 외로움을 느끼거나 불안함이 드신다면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최봉수 어르신처럼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비스들과 함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될 때를 대비한 서비스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갑작스런 응급 상황을 가장 걱정하세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다쳤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안심콜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미리 등록해두신 보호자나 가족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갑니다. 간단한 원리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조연숙 어르신은 3년 전부터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정기 안부 전화를 받으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 어느 날 조연숙 어르신이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심콜 센터에서는 즉시 등록된 보호자인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아들이 급히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연숙 어르신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신 후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조연숙 어르신은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만약 발견이 더 늦었다면 탈수나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조연숙 어르신은 회복 후 안심콜 서비스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안심콜 서비스 신청도 정말 간단해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연락처와 보호자 연락처만 등록하면 바로 서비스가 시작돼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일반 전화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서비스 비용도 부담 없어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월 5,000원 정도의 소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치고는 정말 저렴한 비용이죠. 현재 전국 20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비스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안부 확인과 응급 상황 대응은 모두 동일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 상담이나 복지 정보 안내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조연숙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오후 2시 안심콜을 기다리고 계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지만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들도 직장에서 일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혼자 지내시면서 응급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혼자 계셔도 누군가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노인복지 서비스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문의만 해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기초연금부터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까지 한 번의 상담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안내받으실 수 있거든요. 복잡했던 절차들도 많이 간소화됐어요. 요즘엔 더욱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행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을 세심하게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생겼어요. 전구 갈기, 무거운 물건 옮기기 같은 작은 일들까지 지원해드리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확대되고 있어요.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웃 간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응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연락을 취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아직은 시범 단계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야기의 시작에서 만났던 분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기초연금을 받게 된 어르신은 매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작은 즐거움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게 된 어르신은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술을 받으신 어르신은 지금도 손녀와 함께 산책을 즐기고 계세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조금씩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셨거든요. 30년 동안 복지부에서 일하며 수많은 정책을 다뤘지만 어르신 한 분의 삶이 바뀌는 순간을 지켜볼 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때가 가장 기뻤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한번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